예, 이번 시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을 공부하겠습니다. 둘 다 이제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일종의 리사이클링 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무효행위 전환.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, 그죠? 그리고 그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 그러면 그 다른 법률 행위를 할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른 법률 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. 뜻은 이제 A라는 행위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이고 또 B라는 행위 요건을 갖출 것, 그리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B 행위를 할 것을 의혹했을 것, 그러면 무효인 A 행위 대신에 B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.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이런 이 138조 구체화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.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것이 1071조. 그러니까 비밀 증서의 유언이 제대로 안 되면 자필 증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필 증서 좀 더 간단하거든. 그리고 이제 연착한 승낙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승낙의 효력이 없죠, 그죠? 그러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. 530조나 534조. 이게 이제 결국은 138조를 구체화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요건은 법률행위가 무효되죠, 그죠? 일단 성립해야 된다. 무효 여부되려고 일단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 전환 의사의 존재. 이 전환 의사는 가정적 의사도 물론 되지만 현실적 의사도 당연히 됩니다, 그죠? 그 가정적 의사는 전환 시점이 아니라 행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. 이 2010년도 판결은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조합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 체결된 매매 계약이 대금이 너무 이제 과다. 이게 알박기 사건입니다. 그 경우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만은 그 매매 대금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, 그죠? 매매 계약 성립을 인정한 그런 사례입니다. 요 부분도 상당히 이제 많이 논의된 그런 사안입니다. 어쨌든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잖아, 재건축 사업은, 그죠?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매매 계약을 성립시켜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을까? 판례를 한번 볼까요? 2012년도 판결 보면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 양도, 이건 무효입니다. 뭐 때문에 무효입니까? 임금 직접 지급 원칙입니다. 그러나 임금 지급을 위한 양도로서 효력을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무슨 말 알겠습니까? 예를 들면 임금을 1,000만 원 줄 거 있는데 그 대신에 다시 말해서 채권을 양도했다.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. 그러나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양도했다.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. 담보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어쨌든 임금 채권자는 그 양도한 채권을, 그죠? 양도한 채권이라 그 자기가 그 담보로 받은 채권을 얼마든지 주심할 수 있대. 덜 받은 것은 얼마든지 다시 사용인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내포성, 다른 법률 행위는 효과가 원래 법률 행위보다 작은 것으로 내포돼야 한다. 더 큰 것은 원칙으로 안 되겠죠. 대체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에, 자, 불요식 행위로 전환은 자유롭게 인정합니다. 예를 들면 음행위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일반 채무로서 효력이 인정되겠죠. 그리고 요 판례 보죠. 상속 포기요. 상속 포기가 그다음에 상속자의 협의 분할로서도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상속 포기는 기간이 정함이 있지만 상속자의 협의 분할은 기간 제한이 없거든요. 그래서 유효화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요식행위니까, 그죠?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긍정됩니다. 아까 말한 비밀 증서 유언이 무효라 그럴 때 자필 증서 유언으로 전환 가능하다. 둘 다 요식행위지만 자필 증서가 좀 더 유연하죠. 그리고 무효인 출생 신고가 인지나 입양이 될 수 있다. 근데 이제 인지는 상관이 없는데 입양에 관해서 현행민법이 지금 미성년자 입양에는 가정부모 허가를 필요로 하죠. 근데 요새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. 쭉 보면 판례 보시면 알겠습니다. 무효행위 전환 강행법규 위반. 전환 결과 여전히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전환될 수가 없겠죠. 당연하죠, 그죠?
그럼 또 하나 이제 리사이클링 중에서 무효행위 추인.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. 무효인데 어떻게 생깁니까?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 이게 이제 무효행위 추인 이론입니다. 요건은요, 무효인 법률 행위가 존재해야 되죠. 추인이 있어야 되죠, 그죠? 다만 이 추인은요,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. 우리가 나중에 취소하는 법률 행위는요, 추인도 할 수 있지만 법정 추인 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런 행위를 하면 추인된다. 145조에 있는데 이런 규정은 무효인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추인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 물론 당연히 가능하지만은 묵시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그 밑에 판결은요, 무효인 매매 계약, 이게 이제 종중 재산을 매매해 버렸는데 그걸 이제 종중에서 알고 종중에서 그 대금을 종원들이 배분했다. 이건 묵시적인 추인이 될 수가 있겠죠. 다만 그 바로 밑에 판결도 중요합니다. 무효임을 알지 못하면 추인할 수 없다.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인이 될 수 없다. 그리고 이제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사유가 종료돼야 된다. 이제 무효 사유 종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강행 규정 위반인 경우 그 강행 규정 부분이요, 원인이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사립학교에서 관할관체 허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가 있기 전에는 아무리도 추인이 안 되겠죠. 흠을 아예 치유할 수 없을 때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면 그 2006년도 판결 볼까요?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의 그 사망을 생명보험 사고로 한 경우 이건 원래 그 타인의 명백한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요 언제 있어야 되느냐?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흠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. 민법 103조 104조는 추인할 수 없죠, 그죠? 다만 이 문제 무효 원인이 소멸하면 추인이 가능하겠죠. 2013년도 그 판결에 보면 여기 103조 위반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추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. 손실을 다 배임행인데요. 갑이 이제 A 법인과의 그 주주 배임행을 했지만 다 손실도 보전시켜주고 이런 사안입니다. 새로운 법률 행위 유효해야 되겠죠. 강행법규 위반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. 추인 의사표시 상대방은 무권리자 상대방 어느 쪽에 가능합니다. 일부 추인 할 수 있죠. 이 집합채권이 있는데 집합채권이라는 게 뭡니까? 집합채권 여러 개의 채권이 그냥 같이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갑이 A, B, C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죠. 이 채권 이제 안 그러면 A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집합채권을 을에게 양도했다. 그 경우에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그것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. 무효인 법률에 대해서 당사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간다. 이 말은 뭡니까?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죠? 무효인 채권 양도의 추인에도 그런 게 있고, 무효인 가등기 유형. 무효인 가등기 유형이란 뭐냐면요. 갑이 보통 이 가등기는 이제 담보 가등기를 의미합니다. 갑이 을에 대해서 알파라는 채권을 가지고 그다음 가등기를 해놨습니다. 이건 담보 가등기거든요. 근데 이 알파라는 채권이 없어졌어. 그럼 이 가등기는 어떻게 되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. 그죠?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보권은 피담보 채권이 그대로 소멸되어버립니다. 근데 나중에도 배탈한 채권을 갖게 됐어요. 마침 등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가등기 하자. 이 가능한데 다만 이것은 절대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. 소급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배타 채권이 생기기 전에 유용하기 전에 다른 제3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럼 좀 문제는 없습니다. 당사자 간에
행위 시에 소급시키는 채권적 소급 중도가 뭐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니까 연면이 가능하죠. 신분적 행위는 원래 소급표를 가집니다. 입양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효지만 나중에 효과를 갖추면 그죠? 입양 신고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진생자 관계를 그 출생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유효하다. 그리고 그 출생 신고 당시 기준에 해서 소급해서 유효할 수가 있다. 이게 신분행위라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, 그죠? 그 전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.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주인 할 수 있죠. 이건 소급적 주인이 되겠죠, 그죠?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주인은 얼마든지 소급적 주인이 됩니다. 무권 대리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주인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상당히 유익하니까 봐주세요. 특히 이제 무권 대리는 특별한 게 상대방의 체류권이라는 최고권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. 즉 이제 무권리자의 대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, 그죠? 그 주인 없는 경우의 책임은 무권 대리인 경우에는 이행이나 그 자체의 이행 손해배상, 무권리자의 경우에는 타인 권리 매매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되겠죠. 정도는 다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